2021년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화천대유라는 그 불구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천대유라는 불구덩에 뛰어든 남자 누굴까? 이 남자가 왜 뛰어들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김윤덕 기자가 그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주말 뉴스 부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갖다가 맨 먼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공론화시킨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던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김경률 회계사. 이분이 당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번지고 있는 이 대장동 개발 특허 의혹을 공론화시킨 주역입니다. 의혹을 맨 먼저 낸 사람은 낸 자는 누구냐면 경기경제신문이라고 있지만은 보도 직후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린 분이 바로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일 새벽 1시 52분에 샹그릴라라는 이상향이라는 뜻이죠. 유토피아라는 뜻이죠. 샹그릴라는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바로 딱 타종으로 김경률 회계사는 개인 7명이서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1100배인 4040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간 이 대장동 1억 천금 미스테리, 이거를 전격적으로 해부해서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시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윤덕 부장하고 인터뷰를 아마 김경률 씨하고 같이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김 회계사는 김윤덕 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는 변호사가 전달해준 대장동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위험은 공공이 지고, 잘 들으십시오. 위험은 공공이 지고 퍼블릭이 지고 수익은 특정한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 첫 느낌이 이거는 배임의 여지가 뚜렷하다.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연대에서도 반듯한 사람입니다. 참여연대 좌파들 중에서도 아주 정의롭게 이 환경을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자기 편을 감시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배임의 여지가 뚜렷이 있다. 또 재벌기업에서 나타나는 일감 몰아주기가 비슷했는데 가만히 자금 흐름 보니까 특정 민간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이 되고 있더라. 이 사업에 민간 주주로 참여한 SK증권이 실은 개인 7명으로 구성된 천하동인 1에서부터 7까지 숨기기 위한 특정 금전신탁이란 사실을 알아낸 뒤에 사건이 예상외로 클 수 있겠다는 감이 왔다는 것입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그 촉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원래가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하죠.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진중권 서민과 또 권경의 변호사와 함께 공동 집필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가부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발각된 아주 희대의 사건이 된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오늘날의 대장동 게이트가 김경률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 특혜 의혹은 여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까지 강타한 뒤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특검을 원합니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를 잘한다면 밝힐 수 있죠. 네.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21년간 몸담은 참여연대와 결별한 바로 조국 흑사 공동저자 이 한 분인 이 김경률 회계사, 이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세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떠든다는 김 회계사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벽을 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재명이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대장동 의혹은 그 벽은 아마 못 넘길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벽을 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재명의 운명을 점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저격수에서 이제 이재명 저격수로 변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고, 친한 변호사가 한번 봐달라고 자료를 보내왔더라고. 그렇게 수레한 이 김경률 변호사는 그날 낮술을 마시느라 밤에 들어와서 열어봤는데 첫 느낌에도 이거는 배임이다. 배임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577억을 가져갔다. 이건 누구 봐도 과도한 배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간의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막 언론사 등에 소송을 예고하고 뭐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네. 난리굿 소송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은 경기경제신문이고 제보받은 내용을 칼럼으로 쓴 건데 화천대유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바로 고소해버렸다. 내가 이 문제를 페이북에 올렸을 때에도 걱정한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기사를 시작하니 다른 매체들도 따라오기 시작했다. 소송은 두렵지 않다. 참여연대 시절 삼성, 현대, 쌍용 등 재벌기업들과 무수히 싸우면서 단련된 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경률에게 이재명은 잘못 걸렸죠. 예. 이지사 측은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하이리스크, 소위 고위험, 하이리턴, 고수익, 잭팟이 아니면 깡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 민간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이지사 측은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좋아하지 마 이런 뜻이죠. 하이리스크.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 요인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다. 땅을 사서 모으는 지주자금만 해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주니까 부담이 있을 리가 없다.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위험 요소가 안 된다. 성남시가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률도 미지수였다고 주장하는데 천만에다. 판교 남쪽에 있어가지고 소판교, 꼬마 판교라 불리던 대장동은 이미 금싸라기 땅이었다.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따내려는 기업들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지사 측은 5,500억 공공수익을 가져온 최대 치적이라고 말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건 상당 부분 기부 체납 등으로 얻은 수익이다.
어떤 민간 기업이고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 공원, 터널 등 공공시설 설치해가지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기부 체납하게 돼 있다. 문제 핵심은 지분을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 배당금 6천억 중에 1,829억 원 30%를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 원을 가져간 그게 문제 핵심 아니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4천억 원의 그 택지, 예? 조성 배당금 말고도 대장동 지구 15곳 중 5지구의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다 합치면 이들의 거둔 수익은 1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때 2010년 위례지구 사업 때 큰 수익을 본 세력이 그대로 대장동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다. 이러니까 푸른 위례 프로젝트는 대장동 의혹을 푸는 한 열쇠가 된다. 대장동처럼 민간 합동으로 개발된 위례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 지분으로 총 배당금의 50%를 가져갔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는 50% 지분으로 배당금의 30%만 가져갔다. 자, 추가로 발생한 이익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면 위례와 비교하면 민간 투자자의 수익은 극대화하고 성남도시공사의 수익은 줄여나간 구조다. 자, 이게 배임 아니냐? 배임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각하다. 대장동 사업에서 SK증권으로 위장해가지고 투자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등은 위례 프로젝트에서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60배 수익인 30억 원을 가져간 사람들이다. 이들이 위례에서 모의고사를 본 뒤에 그 경험을 토대로 대장동으로 와서 1100배 수익을 남기는 소위 본고사를 치렀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위례에서 해서 60배 수익을 봐놓고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대장동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으로 와서 1100배 수익을 남기는 본고사를 치렀다 보면 된다는 이 김경률 회계사의 이 말 참 가슴이 멍 때리는, 머리를 멍 때리는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건 전부 다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 다 재단을 해서 다 판결을 내가지고 판결이 나면은 사법 처리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그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남시라는 관이 시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을 해서 특정 개인들이 몇몇 사람이 수천억을 벌게끔 판을 만들어준 셈이라는 건데 이 지사도 민간 합동 개발의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 아닐까라고 질문하니까 바로 여기에 잘 아셔야 됩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재명이처럼 치밀한 사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수익 구조의 공공개발이라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거절을 딱 하거나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안 걸고 거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동도 안 걸었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우려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들어보니 그렇겠네요. 이 지사처럼 치밀한 사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원유철 등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법조인들까지 특혜의혹에 다 연루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야당인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화천대유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률은 여당만 조진다. 조중동과 같이 움직인다.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차라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돼서 상당히 다행이다. 확실하다. 아, 이렇게 됐구나.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아주 좋다는 거죠.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김 회계사의 정치적 호불호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딱 한다면 솔직히 나는 이재명을 좋아했다. 누가요? 김경률이가 좋아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형수역설 논란만 해도 뭐랄까 짠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가난했던 나 역시 온종일 욕설과 고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지사에게 연민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 앞으로 이것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뜻이 숨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도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다루는 방법을 보고 아주 의심을 했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게 겪어보지 못한 공직자로서 겪어보지 못한 유형인데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를 쳐들어가고 말이야. 엄마는 그런 걸 보고서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방소득세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겪어보지 못한 유형. 일산대교 또 통행료 무료화 논란처럼 이율 배반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모두 자신이 설겠다. 모두 이재명이가 설겠다. 아무 위험이 없었다 해놓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걸 보라 이럽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다 설계하고 다 해놓고 말이지.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민의힘 곽상도 뭐 아들이 거기 취직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50억 받았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퇴직금 받았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거 봐라 이게 국민의 게이트다 하고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안 나쁩니까?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야당의 곽상도 의원 50억이 딱 나오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걸 보라 이거죠. 건설 사업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익축을 엄단하겠다고 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당당히 또 소개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인성이 좋은 분입니까? 인성이 나쁜 분입니까? 그런 질문만 드립니다. 저는 나쁘다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는 자기가 설계를 다 했다고 설계 계획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사람이 성남시장이고 당연히 그 주체가 성남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 게이트라고 탁 몰아가는 거? 그 곽상도 아들 50억 그것이 나오자 50억 무슨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퇴직금으로 가진 건데 줘서 받은 건데 그걸 국민의힘 게이트다 해서 이 게이트 자체가 국민의힘으로 하면서 정치로 몰아치기 시작한 이 이재명의 인성이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지만 이거는 좀 이해가 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당당히 소개한 것. 건설사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가만 안 놔두겠다. 엄단하겠다 해놓고 자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당당히 소개한 거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극단적으로 모순된 양태를 그때그때 확신에 찬 발언,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공공의 영역에 있을 사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김경렬 회계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경률이란 사람이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게 궁금하잖아요.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이분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다가 복학한 후에 회계사 시험을 봐가지고 CPA, 소위 공인회계사가 그 뭐의 약자인지는 몰랐다. 그러면서 회계사 시험을 봤다는 것. CPA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봤다는 거예요. 졸업 후에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학점은 1점, 3점대로 바닥이니 뭘 할 수도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숫자 좋아하고 수학은 좀 하는 편이었으니까 합격 후에 참여연대를 찾아가서 비상근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론스타 먹튀 사건, 쌍용차 회계분식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참여연대의 간판 스타로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금융센터 소장, 집행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면서 21년 동안 헌신한 참여연대와 결별한 것은 바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결별한 겁니다.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을 들여본 그는 이거를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참여연대가 조국의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하고 나온 겁니다. 2019년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9월 29일 새벽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권력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 참여연대는 부끄러운 줄 알라 등 내용의 독서를 페이스북에 딱 올려놓고 참여연대를 깨끗이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 참여연대를 떠난 지가 2년 만에 2년째 되는 날인데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화천대유 바로 불구덩이에 이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는 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화천대유의 발생 메커니즘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자유대한민국이 내일 새벽 반드시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